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뭐 각각 뭐 짝으로 길이와 무게로 짝을 만들어서 핀 메서드 외에 인수값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얘는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누구? 도미의 길이와 무게. 그 다음에 잉어의 길이와 무게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클래스 있죠. 얘가 분류를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클래스를 각각 1, 0, 1 35개 만들고 0, 14개 만들어서 거기에 매핑 해가지고 기수에 맞춰서 지금 입력을 했어요. 얘가 훈련이었어요. 그 다음 훈련하고 나면 정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가 훈련 데이터예요. 그런데 정확도를 측정하는 인수값으로 훈련한 데이터와 훈련한 클래스를 인수값으로 줬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얘가 뭔 말이냐면 연습 우리가 모의고사 푸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나서 실전에 모의고사 문제와 정답을 그대로 대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스코어가 100%일 수밖에 없어요. 훈련한 데이터를 그대로 줬으니 당연히 정답률이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을 위한 검증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검증 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따로 검증 데이터 따로 원래 별도로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훈련이라고 연습이라고 치면 스코어에 들어갈 데이터는 실전 데이터예요. 검증 데이터. 검증할 거. 진짜로 얘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 훈련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랑 조금 나눌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를 뭘로? 검증 데이터랑 나누는 게 이제 오늘의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나누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이클런 모듈에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눠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없으면 우리가 얘를 임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통은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몇 퍼센트 비율로 나누냐면 일반적으로 70에 30% 또는 15%대 25% 정도 나눠요. 데이터를 나눌 때. 그런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사이클런의 모듈 중에 모델 언더바 셀렉션 모듈에 트랜스 언더바 테스트 스플리트 트레인은 훈련 데이터다 이 말이요. 테스트는 검증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데이터가 지금 이미 앞에 우리가 했던 이 데이터 자체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도미 데이터고 뒷부분이 잉어 데이터예요. 그러면 정렬이 되어 있는 건 정확도가 높지가 않아요. 섞어야 됩니다. 훈련을 시킬 때 순서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랜덤한 데이터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얘네들도 섞어야 돼요. 섞어. 그래야 우리가 훈련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랜덤한 데이터 정렬 안 돼 있는 거 섞어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 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데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서 얘가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 뭘 임포트를 시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뭐냐면 train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리트 메서드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자, 나누는데 인수값들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코드만 있는데 인수값이 뭐가 있냐면 인수값이 크게 별 건 없어요. 얘를 지금 우리가 뭘로 나눌 거냐면 길이와 무게가 있죠. 길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트레인 데이터였어요. 트레인 언더바 인풋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차원 배열 형태로 돼 있었죠. 길이와 무게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분류값이 있었습니다.
분류값 트레이. 그게 트레인 타겟이었어요. 트레인 TRA 타겟 이거죠. 타겟. 얘는 뭐 0, 1 이렇게 1이었고 1, 35개에 뭐 0, 14개인가 그랬어요. 요걸 우리가 클래스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훈련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 있죠. 길이와 무게. 이걸 데이터의 항목이라고 합시다. 이걸 인공지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성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특성이 2개. 그 다음 클래스는 1과 0, 이진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트레인 인풋을 뭘로 바꿀 거냐면 2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얘도 2개로 나누고 인풋을 뭘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인 타겟도 얘도 나누어야 돼요. 타겟 얘도 훈련 타겟 훈련시킬 분류값도 나눠야 되고 훈련 타겟 얘도 테스트 타겟 이렇게 나눌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요거예요. 트레인 언더바 스플릿 그겁니다. 그러면 얘의 인수값을 보면 자, 첫 번째 인수가 어레이즈 해서 뭐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열 한 개 주면 얘를 트레인 테스트 얘로 알아서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응?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파이썬 배열 또는 넘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넘파이 배열 있죠. 그 다음 판다스라고 딕셔너리 형태의 또 데이터 집합이 있어요. 그것 그러니까 데이터 셋 형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할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테스트 요거 나눌 거 있죠. 얘를 트레인을 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로 나누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별도로 표시 안 하면 디폴트 값이 25%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 75%, 테스트 데이터 25% 정도 나눈다고 했어요. 그걸 다른 비율로 나눠도 됩니다. 기본은 25%예요. 25%. 그 다음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는 원래는 얘가 섞여요. 섞인다고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제가 섞을 거예요. 무작위로 섞을 건데 그러면 지금 실행할 때마다 얘가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테스트용이니까 굳이 할 때마다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섞고 끝나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 값하고 제가 보는 샘플 데이터를 슬라이싱 했을 때 결과값이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서 그냥 정수값을 아무거나 입력하면 섞긴 섞는데 랜덤하게 섞는데 한 번 섞고 뒤에는 안 섞는다 이 말이에요. 새로 고침해도 계속 뭐 같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학습용이니까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를 안 쓰겠죠. 왜냐? 새로 고침하고 계속 훈련을 시킬 때마다 계속 섞어주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얘는 한 번 섞는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값이 일정하다. 그냥 한 번만 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서 정수값 아무거나 주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 코드나 제가 정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 42번을 많이 씁니다. 거기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가 42. 그렇게 나눌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셔플은 당연히 true 값입니다. 뭐 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섞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섞을 건지 안 섞을 건지 따라서 또 스코어 값이나 프레딕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섞어야 돼요. 기본 true 값 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파이는 요거 있죠. 타겟도 트레인 인풋 타겟의 비율을 같이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기본 디폴트가 75%, 25%죠. 그러면 스트레이트파이에서 뭐 타겟 값을 지정해주면 이 타겟도 75%, 25% 같이 데이터랑 동일하게 비율을 나누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동일하게 비율을 나눠야 돼요. 얘는 데이터와 뭐 분류가 비율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똑같이 비율을 나눈다. 그래서 뭐 타겟, 클래스,
분류 값을 스테이트 파일에 분류할 배열명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분류할 배열명.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어저께 이렇게 만들었죠. 얘는 확인해 보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데이터를 인풋 시켜 와야 됩니다. 사이클론에 모듈 중에 하위 모델 언더바 셀렉션이 있어요. 거기 밑에 이제 요 놈이 있어요. 함수가 나누는 거. 오늘은 나눌 거예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얘를 검증 데이터로 합니다. 검증 데이터 나누기. 여기까지는 병합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요거 리스트 네포 말고 PC 데이터를 얘를 우리가 numPy 배열로 한번 변환해서 써보겠습니다. numPy 배열로. 그래서 데이터가 자, numPy 배열로 한번 변환하겠습니다. 리스트 네포 쓰는 거보다 numPy 배열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렇고 이게 length 이렇게 되네요. length 앞에 거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게요. 그러면 얘가 weight 아까 컬럼 언더바 스택은 형태가 뭘로? 열 한 개씩 끄집어내서 2000 배열로 세트로 만드는 게 컬럼 언더바 스택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건 리스트 네포에서 해가지고 이 무게 한 개씩 끄집어내서 뭐 리스트 네포 2000 배열로 만들었지만 얘는 자동으로 랭스와 길이를 가지고 와서 컬럼 언더바 스택해서 열로 쌍을 묶어서 2000 배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PC 언더바 타겟은 아까 콘캐트네이트는 그냥 연결하는 거였죠. 얘는 뭐 분류 컴파일 배열에서 mp.once 하면 원소가 배열의 요소가 1인 거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인 거 아까 35개 그 다음 배로 하면 0인 거 원소가 요소가 0인 거 14개 만들어준다. 그걸 두 개 컴캐트네이트 하면 앞에 35개 그 다음 뒤에 14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 차원의 변화가 없고 있습니다. 컬럼 언더바 스택은 차원의 변화가 있는 거고. 자, 그래 놓고 우선 요거는 그대로 두고 찍어보면 되겠죠. 슬라이싱 해봅시다. 뭐가 PC 언더바 데이터를 5개만 출력해 볼까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뒤에가 어디가 데이터가 여기서 왜 에러가 나지? 이렇게 되죠. 자, 합치고 나서 속에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앞에 거 5개 그렇죠? 앞에 5개 길이 무게 컬럼 언더바 스택에서 2000 배열 형태로 묶었어요. 얘는 뭐 보나 안 보나? 타겟 찍어보면 아직 랜덤하게 안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나오죠. 타겟 분류는 1이고 그 앞에 데이터 5개는 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컬럼 언더바 스택 컴캐트네이트에서 2개 배열을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놓고 뭐 아까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와 분할할 거예요. 얘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리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수값. 아까 요거 지금 현재 뭐 훈련 데이터는 PC 데이터예요. 얘를 뭐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 두 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PC 타겟에서 뭐 1, 35개, 그 다음에 0, 14개짜리 그걸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훈련 타겟, 그 다음에 검증 타겟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배열 한 개당 두 개의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배열이 데이터, 훈련 데이터 배열하고 타겟 데이터 배열하고 두 개죠. 그러면 총 4개가 분리가 됩니다. 훈련 데이터, 훈련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훈련 분류, 테스트 분류. 그 다음에 뭐 PC 타겟 하면 이 타겟이 아까 앞에 있는 데이터랑 같은 비율로 분류된다. 그 얘기죠. 스트래티파이 해서.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가 42번 이러면 동일한 값으로 뭐 랜덤하게 섞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셔플은 디폴트 값이 y니까 자동적으로 섞여져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출력해 볼까요? 한번. 잘 섞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인 인풋을 한번 봅시다. 트레인 언더바 인풋. 잘 뭐 도미 데이터랑 뭐랑 그거랑 잘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앞에 거 5개만 확인해 볼게요. 잘 분류가 되어 있는가? 섞여져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5개를. 원래는 이거였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도미 데이터 5개였죠. 근데 섞여져서 지금 29면 도미일 거고 12.2는 아마 그거 빙어예요. 얘 도미 같고 얘 빙어고 얘 도미 같고. 그러니까 5개 찍어봤더니 뭐 빙어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큰 거 도미 3개 형태로 지금 잘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 섞는 것까지 섞어서 훈련 데이터와 얘를 뭘로 나눈 것까지 보겠습니다. 42 해야 됩니다. 랜덤 스테이트가 42여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출력한 거 요거. 그냥 나머지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섞은 거. 그러면 테스트도 한번 5개 출력해보고 테스트 인풋. 그 다음에 트레인 여기 타겟 그러니까 1010 걔네도 트레인 타겟 얘도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 테스트 검증하는 것도 같이 잘 섞여져 있는지 타겟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 앞에 얘가 뭐 훈련 데이터 5개 뒤에 거는 검증 데이터 5개예요. 그 다음에 10101 그렇죠? 그 다음 00101 그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각각 훈련 검증 보면 됩니다. 잘 섞여져 나옵니다. 그렇게 섞어놓고 뭐 얘를 스케트해서 출력을 우리가 스케트로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게 분포도를 보면 더 확실히 알겠죠. 잘 섞여져 있는지. 주석 처리. 이제 얘가 알고 뭐 트레인 인풋 데이터예요. 얘를 화면에 분포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끼고 봅시다. 훈련 세트랑 데이터 세트를 테스트 세트 나눈 거 했었죠. 여기가 비율대로 나눠졌는지 한번 확인하려면 아까 속성값에 쉐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걸 찍어보면 됩니다. 쉐이프 찍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36개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까 데이터의 개수가 49개예요. 그럼 36 하면 계산해보면 한 73% 정도 됩니다. 얘가 지금 49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25하고 25 비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쉐이프에서 찍어보면 돼요. 개수 몇 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찍어보면 되고. 자, 이제 그래프에 훈련 데이터와 분포도의 테스트 데이터가 잘 섞여져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면 그래프로 스케트 해서 해보면 되는데 얘가 있죠 지금. 자 보세요. 2차원 배열 형태예요. 그렇죠? 2차원 배열 형태에 얘가 앞에가 길이 좌표여야 됩니다. 길이 배열. 얘가 무게 배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2차원이죠? 2차원 형태입니다. 그러면 행 범위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콜론 하면 전체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행에서 0번째 열이 우리가 길이였어요. 2차원 배열의 2차원 배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있죠. 아까 5개 거 요거. 그렇죠? 여기에 콜론 하면 이거 전체 다 의미해요. 그 중에 얘 열수가 0인 건 요거 길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가 스케이트 할 때 얘가 길이 좌표가 맞죠? 그러면 0번째가 길이 좌표. 그러면 1번째가 무게예요. 그걸 찍어보면 됩니다. 얘도 그렇죠? 테스트도 0번째 그 다음 1번째 얘가 길이 무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상한 거 이거 정체 지금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얘도 찍어서 출력을 해보면 분포도를 확인해보면 이제는 완전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섞여 있죠. 각각 파란 거랑 주황이가 여기가 뭐 큰 거 도미 데이터고 여기가 빙어 데이터인데 어쨌든 파란색이 조금 많죠. 비율대로 치면 어쨌든 파란색, 주황색 그 다음 요 중간에 있는 요 세모 녹색이 이상한 놈이었어요. 이상한 도미, 이상한 물고기 걔가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는데 섞여져 있다 이 말이죠. 데이터가 어제와 다르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차피 훈련을 시키나 안 시키나 얘는 뭐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데이터가 전처리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우선 PD에서 PC 데이터 이제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얘는 PC 트레인 인풋 트레인 타겟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얘가 이제 훈련하고 우리가 검증을 따로 한다고 했으니 이제 얘가 PC에 트레인 인풋 그 다음에 트레인 타겟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트레인 타겟 그 다음에 스코어는 테스트 인풋이죠. 이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눴으니 테스트 인풋 그리고 얘는 테스트 타겟이에요. 이렇게 얘는 훈련 데이터 얘를 우리가 검증 데이터라고 합니다. 검증 데이터. 네, 실제로 지금 현재는 얘가 49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라 크게 뭐 스코어에 영향을 안 미쳐요. 자, 이래 놓고 인수값은 아까 어저께 우리가 25에 150 해서 이상한 놈 찍으라 했죠. 얘가 도대체 너가 정체가 뭐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미같이 생겼는데 출력을 해보면 도미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프는 찍고 1.0% 스코어는 정확해요. 얘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었는데도 100% 맞춥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이상한 거 얘가 0 하면 빙어라고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한번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 여기를 보면 그럼 과연 얘가 왜 얘를 빙어라고 하냐 한번 볼게요. 얘 다시 실행해서 그래프를 잠깐 분포도를 좀 자세히 볼게요. 분포도. 얘가 분포도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얘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죠. 그러니까 분포도를 봐야 돼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X좌표와 Y좌표가 나눠져 있는데 보세요. Y좌표의 범위는 0부터 1000까지입니다. length 길이가. 그 다음에 X좌표 여기 Y좌표는 0에서 1000까지 얘가 무게예요. 무게는 더 범위가 0부터 1000까지인데 길이는 어디 그냥 10에서 40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X좌표와 Y좌표의 범위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그냥 착시 효과예요. 얘가 실제로 범위가 다릅니다. 10에서 40하고 0에서 1000하고 범위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촘촘한데 얘는 등성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의 범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랭스의 범위도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를 범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X 리미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범위 지정. X 좌표가 지금 우리가 X 좌표를 지정할 거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얘가 X 랭스의 범위를 길이의 범위를 무게에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랭스 NGTH의 범위를 똑같이 0에서 0까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범위가 촘촘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면 보세요. 그죠? 지금 랭스와 무게, X 좌표, Y 좌표 범위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진짜 값 반포도예요. 그죠? 이렇게 나서 보니까 이 세모가 아까는 잉어 데이터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또 맞추고 나서 보니까 좀 조정하고 나서 보니까 크게 아까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범위를 좀 조정하고 나서 보니까 어쩌면 얘가 여기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여기 왜냐 큰 거 보세요. 큰 놈. 큰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놈이고 작은 것들은 여기에 촘촘하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라 했냐면 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샘플링하는 우리가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걔가 그 5개가 뭐 1인지 0인지 많은 것대로 얘를 선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여기는 얘는 가까운 거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가까운지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이걸 또 그래프를 봐서 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표준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자, 수상한 거 기준을 맞추라 이거예요. 자, 그 데이터 전처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가 아까 출력할 때의 범위도 맞추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는 얘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길입니다. 단위가. 길이고 얘는 단위가 무게예요. 단위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단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길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아까 제일 작은 게 25고 제일 큰 게 41이니까 맨 작은 거 큰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요거 있잖아요. 무게는 제일 작은 게 240이고 그 다음에 큰 건 1000까지 있습니다. 뭐 800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얘에 비해서 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뭘 해주냐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되도록 이 데이터들의 간격 있죠. 간격을 좁혀줘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간격이 데이터가 넓어놓으니까 그것도 이거와 단위가 지금 현재 다르고 간격도 넓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되도록 좁혀주는 작업을 뭐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라.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뒤에 가면 데이터 표준화를 해주는 다른 알고리즘에는 그 함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되니까 임의로 데이터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데이터 표준화를 어떻게 시켜주냐면 프레젠테이션, 스케일, 표준 점수를 바꾸기 뭐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래서 공식이에요. 얘는 그냥 공식. 표준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스케일을 엄청 작게 만들어 이 전체 데이터를 소수점 단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수점 단위로 만들면 길이와 무게가 범위가 차이가 그닥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해서 똑같이 나누고 빼는 거니까 실제로는 데이터가 같은 거예요. 원본 데이터와 같은 겁니다. 뭐 어떤 거는 연산하고 어떤 건 연산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연산을 하는데 대신 이 단위들을 작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소수점화 시켜줍니다. 소수점화 시켜주다 보면 얘의 범위나 얘의 간격이 소수점화되면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지금 현재는 200에서
1000에서 800까지 차이 나지만 소점으로 똑같이 통일시켜주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는 그렇다면 만약에 원 데이터가 두 개가 똑같으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똑같더라도 단위가 똑같더라도 소수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소수점 연산이 더 부하가 많이 걸려요. 정수 연산보다. 소수점 연산이. 얘도 지금 소수점인데 어차피 얘는 소수점 단위라도 49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정수를 일부러 소수점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소수점 연산이 더 복잡하죠. 컴퓨터가 처리할 때. 소수점화 스케일을 작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 전처리. 우선 데이터를 얘가 몇 개 안 되니까 표준화 시켜줍니다. 데이터를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랭스 웨이트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연결 연산자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는 갔냐면 여기 분리하는 거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분리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앞에 거를 표준화 시켜준다. 이 말 표준화 스케일 단위를 작게 만들어줘요. 되도록 작게. 데이터가 그냥 길이하고 무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일치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 훈련 데이터까지 만들었는데 뭐 할 거냐면 표준화는 각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요. 각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넘파이 벨 자체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평균 구하기. 그 다음 std가 표준 편차예요. 그럼 훈련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민 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에 인수값이 하나 있네요. 엑시스 0 하면 이게 뭐냐면 그 책에도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길이 이게 지금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첫 번째 길이가 막 예를 들면 250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2 지금 현재 500 50 뭐 예를 들면 지금 2차원 배열 형태로 이게 길이와 무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행으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데이터가 35개면 행으로 평균을 구하면 35개 평균이 나오겠죠. 응? 행별로 그 다음 각 열별로 얘 길이의 평균 하나 그 다음 무게의 평균 하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차원 배열 형태니까 그렇죠. 1차원 배열은 그냥 이제 배열 요소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2차원은 다르죠. 행 단위로 요렇게 요렇게 구할 것인지 아니면 열끼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요거 엑시스는 얘는 뭐 열끼리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길이의 표준 편차 하나 그 다음에 무게의 표준 편차 하나 이렇게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엑시스 0 하면 1 하면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열의 평균이에요. 각 열의 그럼 각 열이 뭐냐면 뭐 길이의 평균 1개 그 다음 무게의 평균 하나 이걸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도 엑시스 0 하면 각 길이의 표준 편차 각 무게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집니다. 얘를 찍어봅니다.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MEAN DD 이렇게 돼 있죠. 앞에 거 뭐 길이의 평균, 뒤에 게 무게의 평균, 길이의 표준 편차, 무게의 표준 편차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 놓고 뭐 할 거냐면 아까 표준화는 뭐 표준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이제 표준 점수로 만드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소수점화 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데이터가 우리가 트레인 인풋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테스트가 있죠. 그럼 두 개 다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렇죠? 트레인도 표준화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표준화 시키고 각각 표준화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놈도 표준화 시켜야 되죠. 이 놈도 새로운 데이터 이상한 물고기 요것도 표준화 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다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표준 점수 모든 데이터 뭐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그 다음 예측 데이터도 모두 표준화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로 앞에 거 찍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트레인 이름 변수명이 바뀌었어요. 스케일드 표준화 데이터 이 말이에요. 스케일드 소수점 자리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준화 시킨 형태를 보면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0.00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뭐 평균이 모질한 것들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보세요. 0.2400 어쩌고부터 해서 0.57 해봤자 1을 차이가 1을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얘도 마찬가지고 엄청 촘촘하다 이 얘기요. 간격이 크게 이렇게 나타니까 이거 뭐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가 스케일을 시켰어요. 데이터 표준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뭐 훈련하고 하면 되겠죠. 표준 점수를 구한 다음에 뭘 훈련하고 검증하고 해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스케일 되어 있는 거 스케일 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스케일 되어 있는 거 스케일 조정한 거 표준시킨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스코어 측정도 스케일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예측하는 것도 아까 뉴가 뭐냐면 이것도 스케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 스케일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면 뭐 1.0 100%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값 있죠. 아까는 뭐 얘가 빙어로 인식했는데 이제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뭘로? 돔으로 1 해서 1이 돔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요게 있어요. 우리가 K-10점 이웃 알고리즘이라 했습니다. 디폴트로 이 옆에 있는 거 5개를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샘플링 해와서 가장 가까운 거 5개 가지고 와서 얘가 뭐 인지 0인지 확인해서 많은 걸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게 있습니다. K 니얼보스라고 데이터 우리가 예측치 값을 주면 얘에 샘플링 되어 있는 5개 있죠. 그거의 거리와 얘가 뭐가 인덱스 되어 있는지 요거 트레인 데이터에서 몇 번째가 이웃 5개 샘플링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몇 번째가 거리하고 인덱스를 배열로 반환해줘요. 그럼 얘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인덱스ing을 한번 봅시다. 인덱스 ES 뭐가 몇 번째 것들이 훈련 데이터인지 한번 볼게요. 몇 번째 것들이 훈련 데이터인지. 뭐가 프린트 인덱스 뭐 배열이 몇 번째 걸 가지고 왔는지 보니까 뭐 인덱스가 21번째, 14번째, 34번째, 32번째, 5번째 데이터를 샘플링 해왔다 이 말이에요. 얘가 가까운 거에 5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값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도 스케터에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한번 과연 스케터에서 뭘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스케트에서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그 데이터 값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다 출력을 할게요. 이거는 트레인된 거 스케일드 되어 있는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새로운 거 있죠. 아까 요것도 스케일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드에서 인덱스가 있습니다. 아까 인덱스로 배열이 반환되어 있었죠. 배열 5개. 이웃이 5명, 이웃 5개를 가지고 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인덱스 값 5개. 그래서 인덱스 값 5개에 해당되는 훈련 데이터가 가장 뭔지 그걸 출력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뭐 길이와 무게, 얘는 마커가 다른 걸로 표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훈련 데이터고, 요거는 예측 데이터고, 얘는 뭐 이웃 데이터, 요놈 이웃 데이터예요. 이웃 데이터. 이웃 5개. 그건 디콜트 값이 5개니까 5개 데이터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얘가 아까 결과값이 도미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럼 도미에 가까운 걸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도미에 가까운 거 진짜로 가지고 오는지. 출력을 해보면 그림으로 이제 봅시다. 여기가 세모, 주황이 세모 있죠. 요거 샘플링이에요. 뭐 실제 데이터는 25에 150g짜리였어요. 그러면 이쪽이 도미죠. 도미. 초록색 있죠. 초록색 네모가 이웃, 최근접 이웃 5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가까운 걸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도미 데이터를 가까운 걸로 인식하고 있죠. 이 그래프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다. 길이가 이거보다 스케일 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된 값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개 가까운 놈 하나, 가까운 놈 하나. 그 다음에 뭐 요것들은 여기가 도미 영역이니까 어쨌든 그림에서 봐도 도미 영역에 이해가 가죠. 스케일 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 제대로 된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우리가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처리를 안 하면 엉뚱한 걸 자꾸 훈련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정확한 값을 예측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요게 요놈이야. 뭐 스케일을 K 근접 함수에 얘를 3개로 하면 3개 하면 가까운 거 3개 가지고 오는 거.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가 아까 몇 개였지? 35개에 36개가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가 아까 36개였죠. 저기 훈련 테스트를 때는 36개가 만약에 이웃이다. 36개가 이웃이다. K 니어버스 이걸 36개 하면 무조건 36개를 샘플링 해오겠죠.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뭐가 많냐면 도미가 많습니다. 도미가 그러면 만약에 이웃 수를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의 수만큼 해버리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든지 무조건 도미예요. 왜냐? 도미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잘 스킬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너무 작아요. 49개, 450개도 아니고 한 49,000개 돼야 실제로는 진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책에서 맛보기로 우선 알고리즘이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 막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퇴근적 알고리즘이에요. 얘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내용.